지원까지, 특히 오늘 오후 2시에 세종교육원 개원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원식을 맞이해서 우리 새롭게 출범하는 세종교육원의 비전, 그리고 운영 방향, 특히 운영 중점 과제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모셨습니다. 멀리 도청까지 함께해 주신 언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설립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디지털 혁명에 따른 빅데이터 속에 가상현실, 증강현실이 이미 삶의 일부가 되는 등 인류혁명의 또 다른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갖게 될 직업의 세계도 무한하게 확대될 것이고, 비례하는 교육 수요에 유연하면서도 차근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12년 세종시 교육청의 개청 당시에 57개였던 세종시 학교 수가 2019년 오늘은 151개로 늘어났고, 학생 수도 12,000명에서 55,000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세종교육의 양적 성장에 따라서 교육가족의 다양한 수요 충족과 전문성 신장, 교육 현장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직속기관의 설립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어 왔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시대적 변화의 어느 분야보다 교육이 먼저 능동적인 자세로 대처함은 물론, 세종교육 비전과 목표의 원활한 실현을 위해서 교육연수원, 교육연구정보원, 유아교육진흥원, 교육정책연구소 등 4개의 주요 기능을 통합한 복합 형태의 직속기관인 세종교육원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진 경과 그리고 설립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 혁신 교육의 전진 기지가 될 세종교육원은 지난 2016년 설립 계획 수립과 기관 명칭 공모를 통해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원으로 탄생하게 되었고, 2017년 조치원읍 서북부지구에서 설립 기공식을 가진 뒤 올해 기관 신설과 구청사 임시 사무실 운영, 신청사 완공으로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요구되는 다양한 직속기관 중 필요 우선순위를 면밀히 따져서 복합형 클러스터 형태로 설립된 세종교육원은 부지 매입비의 89억 원, 건축비의 373억 원, 기자재비 15억 원 등 총 47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행복도시 2단계 개발 완료 시점인 2020년에 학생과 교직원 수를 기준으로 부지 면적 18,000제곱미터, 연면적 16,966제곱미터의 지하 1층, 지상 5층의 본관과 지하 1층, 지상 3층의 정보관 모두 2개 동으로 건축되었고, 기구와 조직은 교육연수부 등 5개 부서에 56명이 배치되어 일하게 됩니다. 각종 편의시설과 체육시설, 친환경 산책로가 조성되어서 추후 세종교육가족의 여가와 체육활동에도 유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세종교육원의 비전과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공동체 성장을 위해 미래 교육을 연구한다. 사람이 해당되겠습니다. 교육공동체의 더 큰 꿈을 실현하기 위해 창의적인 교육혁신을 지원한다. 여기에서 꿈을 발췌했습니다. 현장 중심 연구와 미래 핵심 역량 개발을 위해 교육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겠다는 의지로 키워드인 사람, 꿈, 현장, 함께하는 세종교육원을 비전으로 정했습니다. 비전이 구체화되고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세종교육원은
교직원의 전문적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미래지향적 연수과정을 개발 지원하고 스마트 소프트웨어 교육 등 창의 융합 교육을 선도하면서도 유아와 교원, 학부모를 위한 다양한 체험과 연수를 제공하는 한편 교육정책 개발의 허브로서 현장 중심의 교육정책 연구와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는 등 성장교육의 촉진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중점 과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수 환경 조성과 활성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종교육의 규모는 행복도시 성장에 발맞춰서 2030년도를 목표로 해를 거듭할수록 커가고 있지만 교직원 대상의 전문적 연수 기관이 미비한 관계로 직종이나 경력 등에 따른 맞춤형 연수를 적기에 개설해서 공급하는 데에는 상당히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세종교육원의 개원으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직원 연수가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됨으로써 세종교육력이 크게 신장될 것입니다. 교원에게는 교직 전 과정에 걸쳐 필요한 핵심 역량에 대한 연수를 체계화해서 초임교사에서 중견교사 그리고 리더교사에 이르기까지 교원 상해 단계별 연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초임교사에게는 임용자 연수, 1급 정교사 자격 연수, 추수 연수로 체계화해서 역량 강화 연수를 지원하고 성숙기에 해당되는 중견 교사에게는 수업, 학급 운영 등 맡은 역할에 맞는 기초, 심화, 단계적 연수 과정을 개발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리더기에 해당되는 부장님이나 교장 시기에 리더 교원에게도 학교 자치와 학교 혁신의 리더로서 역할 수행을 위한 연수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겠습니다. 학교 행정이 복잡화, 다변화에 따라서 지방 공무원과 교육 공무직원을 대상으로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지방 공무원에게 직급별로 요구되는 직무 역량 개발을 위한 직급별 필수 역량 강화 과정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현장 맞춤형 연수를 통해 학교 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교육행정 실무 역량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교육 공무직원 대상으로는 교육공동체 의식 함양과 직종별 공통 기본 역량 함양에 중점을 둔 연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교원과 행정직 공무원이 서로 다른 직종 간 소통과 교육 공감대 형성을 위해 공동체가 함께하는 연수를 새롭게 개설해서 학교장과 행정실장 등 학교 관리자와 중간 관리자들이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위해 똘똘 뭉치는 학교 문화가 조성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와 교육 정보 시스템 관리입니다.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컴퓨팅 사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이 범국가적인 과제인 만큼 소프트웨어 교육을 초등학교는 5, 6학년 대상 17시간 이상, 중학교는 34시간 이상 편성 운영하고 선도학교, 소프트웨어 교육연구회 등도 운영할 방침입니다. 각종 프로그램들은 소프트웨어 교육 체험센터를 구축해 학생들이 직접 경험하여 습득할 수 있도록 체험형으로 제공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학교에 분산했던 교육정보 시스템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세종교육원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금남초등학교에 있는 교육정보 시스템과 한솔고등학교에 있는 교육포털 시스템을 대상으로 교육정보의 손실 방지를 위해 모의 훈련을 마치고 8월 초까지 이전을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아교육과 학부모 지원 강화입니다. 세종시의 유치원 수는 매년 증가해서 현재 59개이고 공립이 95%를 차지하고 영유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출산 절벽과는 반대되는
세종시의 축복에 해당되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유아의 성장 발달과 활동 특성에 초점을 맞춘 아이다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등 유아교육에 각별한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종교육원에서는 아이다운 교육과정을 비롯해 놀이중심 교육과정, 성장지원평가, 숲활동, 생태활동 등 다양한 유아교육 실천 연구 지원과 자료 개발 보급을 추진하고 행복한 자녀 양육을 위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육아 상담과 연수는 물론 원하는 학부모가 역량을 발휘해 교육 기부를 할 수 있도록 교육 자원 봉사자 양성 등의 업무도 함께 맡게 됩니다. 또한 유아의 삶과 배움이 마을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마을과 협력하는 유아교육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종교육정책 연구 활성화입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현재를 확인하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국내외 교육 패러다임에 대한 다양한 정책 연구와 현안 분석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학교 현장의 연구 역량 강화와 현장 중심 연구 수행을 위해 현장 교원 중심의 교육 정책 연구회를 운영하고 세종교육포럼을 주기적으로 개최해서 연구 성과의 공유와 확산, 환류를 위해서도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집단지성이 발현되는 연구문화 조성과 연대와 협력의 연구 공동체 형성을 위해 전국교육정책연구소 네트워크에 참여해서 시도교육청 간 공동연구나 공동워크숍 등의 활동을 활발히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가칭 학생안전교육원이 바로 세종교육원과 인접해서 2021년 3월 개원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향후 두 기관의 협력 체계가 완성된다면 세종교육특별시에 걸맞는 안전한 미래교육이 세종시에서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은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세종시 내에 교육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치원에 위치하는 지리적 특성을 10분 활용한 읍면과 동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얼마 전에 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이라는 역사적인 사건 과정에서 북미 두 정상이 보인 상상력을 우리 대통령께서 높이 평가하실 모습을 봤습니다. 이같이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일들을 하루아침에 풀어내는 위대한 힘을 가졌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전보다 더 큰 변동성의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도 창의와 융합이라는 새로운 학력권을 바탕으로 배양된 상상하고 생각하는 힘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보다 넓은 상상력을 안겨줄 수 있도록 세종교육원의 상상력 공작소, 상상력 보고로서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관심 그리고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는 본 브리핑 주제와 관련한 내용으로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기자님을 거수해 주시면은 우리 직원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받으시면 먼저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질의하실 기자님은 거수 질의하셔야 합니다. 예, 임병환 기자님. 예, 중도표 임병환 기자입니다. 세종교육원의 기능이 궁금한 건데요. 교원들에 대한 연수 시설로 사용된다는 부분은 이 자료를 통해서 좀 알겠는데, 그다음에 학생들에게는 이게 어떻게 활용되는지가 좀 확실히 좀 다가오진 않아서 여기 보니까 뭐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와 교육 정보 시스템 관리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학생들이 여기 와서 이런 교육을 받는다는 게 궁금하고요. 여기에 이제 교육 포털 시스템을 이제 이전을 한다고 했는데, 이 교육 포털 시스템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그 연수 기능은
우리 교직원들이 주 대상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아까 쭉 설명드린 것처럼 교원의 생애 주기별 연수라든가 일반 행정직의 또 그 급별 행정 주기에 따른 연수, 그리고 교육 공무직을 위한 다양한 연수 등의 주 연수원의 기능이 있다고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하 1층에 그동안도 학부모님들이 재능 기부를 해주신 도움극이라든가 또 인형극 등을 통해서 세종시에 있는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아동들이 와서 그걸 함께 즐기는 그런 활동들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교육청에 오시면서 좀 많이 보셨을 테지만 크고 작은 다양한 세미나실이나 활동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 진행하고 있는 동아리 활동이나 연합 동아리 활동 이런 곳에도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그 안전 체험관을 비롯해서 수학 체험관이나 과학 체험관 이런 것들을 별도로 저희들이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것은 우리 서태성 부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네, 교육감님 답변에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정보관에 소프트웨어 교육 체험센터가 올 12월에 이제 구축이 될 예정이고 내년 3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저희 학생들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지금 현장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이 초등학교 5학년, 5, 6학년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EPL이라고 하는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 아마 이제 기자님께서 많이 들어보셨던 스크래치라든지 엔트리 같은 프로그램들을 이용한 블록형 프로그램들 뿐만 아니라 그것과 연관지어서 현실화해서 보여줄 수 있는 피지컬 컴퓨팅 이런 것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 체험센터에서 보다 심화되어서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용으로 이제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셨던 교육 포털 시스템은 현재 한솔고에서 운영되는 시스템인데요. 지금 한솔고에서는 이제 우리 학교가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들을 통합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홈페이지하고 그다음에 교수학습 지원센터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 아이, 그리고 학교에 이제 스마트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학교 무선망 사업, 이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것이 교육 포털 시스템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의할 기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은주 기자님. 예, 세종바람의 박은주입니다. 내용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을 거라고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보도자료 7페이지에 보면은요, 상단에 학부모 교육 자원봉사자 양성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기존에 다른 도시에서 하고 있는 교육 토마시 교육,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각자 자기의 전공을 살려서 동네 마을에서 이제 금전적인 안정을 위해서 서로 이렇게 도움을 주는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제가 세종시에서는 토마시 교육이 진행되는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런 그 엄마들의 교육을 위한 교육자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아니면 품앗이 교육을 이곳에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각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협력까지 주실 수 있는 건지, 아직 세종시에는 품앗이 교육이 없는 걸로 알고 있기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혹시 답변을 안녕하세요. 교육원 원장 검사입니다. 지금 저희들 현재 행복한 자녀 양육을 위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유아 상담 연수, 그리고 교육 자원 봉사자 양성, 이 부분은 유아 교육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학부모님들이 자원 봉사자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현장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과 연관시키는 그런 부분은 향후 저희 소프트웨어 체험센터 설립되면은 함께 연계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할 기자님, 예, 김정 기자님. 예, 형총일보 김정 기자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교원 생애 단계별 연수를 실시한다고 하셨는데요. 그 교사들이 연수를 맡을 강사진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질문은 읍면과 동지역간의 교육 격차가 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계시면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생애 주기별 교육 과정에 대한 강사는 그때마다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최근 들어서는 그 연수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유명 강사의 강의를 듣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주체들이 주제에 관해서 함께 집단 지성으로 과정을 갖추는 것이 훨씬 참여도도 높고 성과도 높은 것을 저희들이 확인합니다. 예를 들면 어저께 저희들이 우리 세종교육청이 고교 학점제 좀 운영 교육청으로 전국에서 26개의 각 분과별로 해가지고 연구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우리 세종시의청이 중심이 되면서 세종시 바깥의 선생님들도 40명 정도 함께 참여하셔서 그 연구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까지 6차 과정을 거쳐서 이제 최종 보고서를 하게 되고 2학기에 그걸 어떻게 운영할지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선생님들 스스로 규모에 따라서 어떤 데는 20명이 한 동아리를 구성한 데도 있고 작은 곳은 6명이 한 동아리를 구성하는 데도 있었는데 이들이 주제를 정하고 이 선생님들이 함께 토론해 나가면서 결과물을 선정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물론 우리 우리 세종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연수를 그렇게 온전히 그렇게 시스템으로 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애 주기별로 할 때 세종교육청이 제일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치원과 초등의 그 1급 정교사 연수를 초기에는 타 지역의 우수한 선배 활동가 선생님들을 주로 강사로, 물론 이제 대학에서 전문적인 그걸 전공하신 대학 교수님들을 포함해서 강좌를 진행하다가 상당 부분의 학교 현장에 필요한 역량은 일정 연수를 통해서 길러진 세종시에서 실천 활동을 하신 선생님들이 연수 TF를 짜서 일부 과정은 그 외부의 강사를 선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상당수 과정은 그 선생님들이 직접 선생님들과 함께 집단 활동을 통해서 현장의 역량을 길러주는 그런 교육 과정을 해서 매우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고, 이것이 타시도에도 상당히 이렇게 우리 것을 배워가는 그런 성과를 거두기도 했거든요. 또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 유초 중고 원장 교장 연수에서 현장 경험이 많은 전라북도의 교장 출신의 교육장님이 오셔서 구체적으로 변화한 시대에 우리 그 학교의 리더는 단순히 이게 그 리더 개인이 아니라 학교의 리더로서의 그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를 해주셨는데 우리 교장 선생님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강사진 자체가 일정하게 옛날식의 그 전국적으로 유명한 대학 교수 중심의 이곳에서는 상당히 벗어나서 현장 경험이 많은 분들로 운영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그 질문하신 동지역과 읍면지역의 교육 격차가 여전히 큰 것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동지역과 읍면지역의 교육이 가진 각각의 특성이 다르고 장점이 또 다르고 그렇다고 보지 특별히 그 교육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읍면지역이 동지역에 비해서 다양한 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강사들이 가기를 좀 꺼려한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일부 있는 것이 사실이어서 잘 아시듯이 저희가 작년부터 북부 학교 지원 센터를 만들어서 그런 점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그 북부 학교 지원 센터도 이 세종교육연구원의 자리를 옮겨서 꾸준히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보고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질의할 기자님 질의해 주십니다. 예, 홍근희 기자님. 네. 네, 아시아뉴스입니다. 우선 그동안 수건 교육청
마이크 끄지 말고 얘기하세요. 꺼졌나 봐. 아, 네. 예. 멀어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교육청 수건 사업이었던 교육원 개원을 축하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그 여기 지금 다른 데하고 달리 우리 교육 연수 기능, 또 교육 정보 기능, 또 유아교육 진흥 기능, 교육 정책 연구 이렇게 네 가지를 지금 같이 통합해서 이제 설립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제 이게 그 어느 한 분야가 규모가 커지거나 조직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지금 제주도에 학생 해양 소련원이 생기고 21년에 바로 옆에 그 학생 안전 교육원도 생기는데, 그 기능도 나중에 그럼 같이 통합을 하게 되시는 건지, 예, 그게 좀 궁금합니다. 교육원 기능하고. 그 기능이 통합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실제로 이제 그 이후에 지금 다른 이것이 이제 별도로 되어 있는 곳에서는, 예를 들면 유아교육진흥원이 별도로 옛날 같은 경우에 이제 있는 시도 같은 경우에는 유아교육진흥원 옆에 유아교육체험원이 함께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이제 그것이 부족한 대신 저희 지금 계획은 뭐 아직 밝힐 단계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적절한 동지역에 저희들이 이제 숲 유치원도 있고 숲도 있지만, 그러나 동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그 유치원에서 거리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동지역 가운데에 필요한 그 가능한 곳이 있다면 유아교육 유아숲 체험원, 숲을 비롯한 유아교육 체험원을 따로 조성하면 좋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행복청이나 LH와 이제 구체적인 부지라든가 이런 걸 협의할 계획에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지금 세종교육연구원의 안에 있는 기능은 이대로 두고 거기서 파생되는 혹은 여기서 부족한 기능들을 가진 그런 것은 곳곳에 별도로 또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캠퍼스형 고등학교를 계획하고 있는 안에 평생교육 학습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전월산 근처에 그 청소년 야영장이라든가 과학문화센터, 아까 말씀하셨던 해양수련원 같은 것들이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남들은 이게 제2청소년까지 얘기했는데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지금 특수교육지원센터, 아람센터 등 다양한 센터들이 있는데요. 이 센터들이 지금 현재는 시청에 소속되어 있는 복컴, 종촌동 복컴인가요? 네, 종촌동 복컴에 세일 들어있는데, 그곳이 내년 6월까지만 사용되고 그 다음에는 시청 쪽 자체적으로 사용될 계획이 있어서 나와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해서 그 다양한 다양한 센터의 기능을 한 군데 모으는 센터 복합 시설 같은 것들도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고, 부지는 대충 보람동이 맞나요? 거기 지금 터미널 있는 그 근처, 그러니까 종합 체육관인가 뭐 들어서 그 근처에 부지는 저희들이 일단 잡아놓고 그곳에 그 시설을 해보는 것을 지금 계획해서 계획서가 되면 교육부의 중앙투자 심사를 거치고 이렇게 할 계획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단계적으로 필요한 시설들을 더 넓히긴 할 텐데, 이것이 우리 세종교육원과 바로 통합이 되거나 이럴 계획은 없습니다. 단지 성격에 따라서 예를 들면 뭐 여기에 그것까지는 아직, 그러니까 조직 체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검토를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 이백 기자님. 예, 세종방송 이경 기자입니다. 거듭 축하드리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이쪽 교육원을 이용하게 되는 그 교직원 수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지 연간 그 부분하고요. 그리고 좀 전에도 질문이 비슷한 경우가 나왔는데
예, 지금 이제 그 당일 교육이 아닌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돼야 될지, 마찬가지로 제주도 연수원을 이용하신다든지 뭐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보면 이제 56명이 근무를 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청사 배치도를 보니까 그 식당이라든지 휴게 시설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제 상주하시는 분만이 아니고 연간 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교육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뭐 식사 공간이라든지 또 휴식 공간 이런 부분은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요거 그 계획은 우리 원장님께 어떠신가요? 실제로 식당은 우리 그러니까 이따 자세하게 원장님께 설명을 해주시긴 할 텐데 식당은 이곳에 상주하고 있는 인원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또 우리 그 며칠간 지속되는 자격연수 같은 경우에도 연수 대상자가 우리 세종시에 계신 선생님들, 세종시에 계신 교직원이기 때문에 출퇴근으로도 충분히 연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수가 진행될 때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텐데 가능하면 인근의 식당을 우리가 지원하는 연수비를 활용해서 인근 식당을 이용함으로 해서 이 연수원이 여기에 온 것이 조치원 인근의 전체 경제에도 작은 보탬이라도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지금 현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연간 이용자 예상 수나 좀 급식 관련해서 제가 혹시 잘못 얘기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자세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종교육원에서 연수 인원만 보더라도 1년간 약 374개 과정에 약 26,000명 정도입니다. 이 교원 연수 운영은 온라인 포함해서 374개 과정에 약 26,700명 정도가 연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 교육원에 이제 시설 이용한다든지 학생들의 체험학습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인력은 또 별도의 인력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원에 지금 현재 식당은 지하 1층에 식당이 있고 한 번에 약 2교대 하면은 약 300명에서 400명 정도가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육원 자체에서 연수를 할 경우에는 구내 식당을 대신대로 이용하고 그보다 조금 더 많거나 야간이나 저녁 이럴 때는 이제 인근 식당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시면서 올라오시면 보셨겠지만 조금 아직 시설이나 환경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시설 환경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까지 우리 교육원을 찾는 연수생들이나 모든 학생 학부모들이 조금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구축해 갈 예정입니다. 지금 시설 환경 부분은 2학기 때 조금 더 금년 연말까지 우리 편리하고 안전한 그런 공간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기자님 계신가요? 예, 기자님. 주세요. 네, 티브로드 세종방송의 신자석 기자라고 합니다. 아까 이제 교육감님께서 이제 그 여유 공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 동아리들이 좀 이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그럼 뭐 대관 시스템이 좀 마련이 되거나 아니면 학생들이 이용을 하려고 하면 어디다 그 문의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저희들 내부 규정으로 대관 대실에 관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나 또 일반인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그 할 때는 4주 전에 저희 교육원에다가 절차를 거쳐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관 대시를 신청하고 그 대관 대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홈페이지 보완하면서 개발해서 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이제 공문이나 전화, 오프라인도 그렇게 신청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기자님 계신가요? 예. 하나만 오후 2시에 잘 아시듯이 개원식이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가능하면 시간 내셔서
개원식까지 취재를 해주시면 크게 저희들에게 힘이 되고 영광이겠습니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으로 금일 브리핑